저희 140번부터 볼게요. 140번. 실수 전체의 집합을 위해 x 마이너스 가우스 x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가우스 x는 이거 원래 문제에서 써줘야 되는데 가우스는 무슨 의미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우스 안에 2.1 넣으면 2.1은 2와 3 사이에 있는 수죠. 따라서 2.1은 가우스 함수에 넣으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x의 정수 부분이다 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2.1은 2 더하기 0.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가우스 넣으면 정수 부분만 살아난다. 괜찮나요? 근데 x에서 그럼 이제 x를 정수 n 플러스 알파라고 해볼게요. 이때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0부터 1보단 작아야겠죠. 소수 부분이니까 아무리 커져도 0.99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다. 괜찮나요? 그러면 가우스 x는 n이 나오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가우스 x는 n 플러스 알파에서 n 빼는 거라서 x의 뭐 의미하는 거다? 소수 부분 의미하는 거다.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f 루트 5, f 3 마이너스 루트 5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루트 5부터 해볼게요. 루트 5는 루트 4보단 크고 루트 9보단 작죠. 근데 얘가 결국 2하고 3 사이에 있는 거니까 루트 5는 정수 부분은 2다. 괜찮나요? 따라서 소수 부분은 숫자에서 정수 부분 빼줘야 되니까 f 루트 5는 루트 5 마이너스 2다. 이거 괜찮나요? fx가 f 루트 5는 루트 5 마이너스 가우스 루트 5인데 얘는 가우스 취급했더니 루트 5보다 크지 않은 정수가 2니까 다음과 같이 됐다. 괜찮나요? 그 다음 f 3 마이너스 루트 5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3 마이너스, 자, 루트 5가 그 말은 2점 얼마 얼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3에서 루트 5를 빼면 3에서 2점 얼마 얼마 빼는 거니까 얘는 0점 얼마 얼마 나오겠죠. 괜찮나요? 즉 3 마이너스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얼마다? 0이다. 즉 f 3 마이너스 루트 5는 그냥 3 마이너스 루트 5로 나오겠죠. 이거 괜찮나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조금 많이 나와서 얘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얘네 두 개 값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값은 1이다. 저희 그 다음 143번 볼게요. 143번 f2n은 n이고 f2n-1은 n-1이다. 즉 안에 있는 게 홀수면 값을 바로 계산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짝수를 의미하고 얘는 홀수를 의미하니까 f라는 식 안에 홀수를 넣으면 함수값
바로 구해줄 수 있고 짝수를 넣으면 n이 얼마가 될 때까지? 홀수가 될 때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 함수값 구해줄 수 있다.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F50은 F2 곱하기 25니까 F25와 같고 이제 홀수가 됐으니까 얘는 2 곱하기 13 마이너스 1이니까 13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시계값 찾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F 안에 들어가는 정의역이 홀수가 되면 함수값을 찾아줄 수 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 규칙을 이용해서 F999와 F1000 구해줄게요. 우선 999는 홀수니까 바로 함수값 찾아줄 수 있죠. 이건 예시였고, 자 F999는 F 2 곱하기 500 마이너스 1이죠. 1000에서 1 뺀 거. 따라서 얘는 500에서 1 빼줘야 되니까 함수값 499라고 바로 찾아줄 수 있다. n이 얼마인 거니까 이거 n이 500인 겁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 F1000도 해볼게요. F1000은 짝수니까 1000을 2로 나눠주셔야겠죠. 2로 나눴더니 여전히 짝수. 2로 한 번 더 나누면 여전히 짝수. 한 번 더 나눠보면 홀수 나왔죠. 따라서 F1000은 F125와 같다. 홀수 나왔으니까 얘는 2 곱하기 63 마이너스 1이죠. 126에서 1 빼준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n이 63인 거니까 시계값이 63에서 1 뺀 62라는 걸 구해줄 수 있다. 문제에서 둘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499와 60이 더해주시면 답은 561이 된다. 얘를 짝수니까 홀수가 될 때까지 2로 나누시고 홀수 됐으니까 2n-1꼴로 나타내준다. 그 다음 그 n값 구해주면 함수값 찾아줄 수 있다. 143까지 괜찮나요? 저희 그러면 그 다음은 144번 볼게요. 자, x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공역이 서로 같대요. 공역이 서로 같은 거에 대해 f하고 g가 지금 서로 같은 함수가 되었다. 그 말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공역은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x의 원소들이 있겠죠. 그거에 관해 fa1이 ga1이어야 되고 fa2가 ga2여야 하죠. 두 함수에 x에 동일한 값을 넣으면 함수값이 동일해야 서로 같은 함수다. 그러면 fx는 x제곱이고 gx는 x 플러스 2니까 식을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죠. 얘를 만족하는 해만 x가 가지고 있으면은 식은 같은 함수가 될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다.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가능하니까 가능한 원소는 2하고 마이너스 1이다. 괜찮나요?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이 가능한데 x가 2를 가지고 있거나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즉 x는 얘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괜찮나요? 왜?
원소를 여기 안에서만 가져야 하니까 갑자기 3, 4 이런 거 가지면 안 되니까. 괜찮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x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 개수 빼주시면 되겠죠.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은 2의 거듭제곱에 원소의 개수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공집합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 빼주면 x의 개수는 총 3개다. 저희 그 다음은 145번 볼게요. (145번) x에서 y로 가는데 3x 플러스 k가 정의되어야 한다. 함수가 정의가 되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x는 y 값을 가져야 합니다. 괜찮나요? 두 번째, 모든 x는 단 하나의 y만 가져야 합니다. 하나의 x가 두 개의 y를 가져서는 안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 1차 함수니까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점점 이렇게 생긴 함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여기 쓸 거고 3은 여기 쓸 거다. 자, 함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괜찮나요? 근데 x에서 y로 가기 때문에 이 f-과 f3은 y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죠. 괜찮나요? 예를 들어 f3이 13 이런 10보다 큰 숫자라면 y로의 원소가 될 수 없으니까 x에서 y로 못 가는 거죠. 괜찮나요? 즉 얘가 f하고 f3이 y의 원소여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데 f-는 y의 원소면서 f3도 y의 원소다. 괜찮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 최소고 3이 최대죠. 따라서 f-1은 최소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f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을 최소값으로 가져야 한다. 이거 괜찮나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y의 최소값, 죄송해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이때의 k값은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f3은 최대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 10이다. 즉 f3은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면 9 플러스 k가 10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의 최대값은 1이다. 모든 정수 k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정수의 개수는 총 4개 될 거다. 둘 다 닫혀있는 범위니까 마지막에 플러스 1 해주시면 정수 개수 찾아줄 수 있다. 이거 괜찮나요? 지금 보면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함수 그려서 최대 최소 범위로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래프 그리시면 좋아요. 저희 그 다음은 147번 볼게요. 147번. x는 2 이상의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소수면 그대로 나온다. 이거 좀 이따 할 거지만 이런 자기 자신을 갖는 함수를 우리 항등함수라고 하죠. 곱해져 있으면 A, B로 나눠서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소수면 그대로 나오는데 소수가 아닌 거면 각각 곱한 걸 더한다. 이거 소인수 분해해서 문제 풀려는 소리입니다. F100부터 해보면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즉 F100은 F2 더하기 F2, F5 더하기 F5다. 이거 괜찮나요? 천천히 해보면 F100은 F2 곱하기 50이니까 F2 더하기 F50이라고 써줄 수 있죠. F50은 F2 곱하기 25니까 F2 더하기 F25라고 써줄 수 있다. 2는 계속 소수니까 그대로 냅두고 F25는 F5 곱하기 5니까 F5 더하기 F5라고 해줄 수 있다. 괜찮나요? 따라서 F100은 F2 더하기 F2 더하기 F5 더하기 F5다. 어차피 소인수 소수까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F100의 값은 14다. 괜찮으시면 저희 148번 볼게요. 148번. 자, 절대값 나왔고 그리고 가는 절대값이 있고 나는 기상천외한 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대입해서 풀라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풀 수 있죠. 1부터 3까지의 그래프 X형을 준 거예요. 얘 절대값은 마치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다? 2차 함수 마냥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절대값 그래프 빠르게 그리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마치 이것처럼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죠. 이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고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위로 몰록할 거다. 여기가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얘는 절대값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였던 게 V자로 바뀝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동일해요. 절대값 앞이 음수면 이렇게 CO자로 되고 절대값 앞이 없으면 이렇게 V자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빠르게 그릴 줄 아셔야 해요. 괜찮나요? 그래서 가를 다시 그려보면 1부터 3이고 2에서 1을 갖고 1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가 그렸어요. 이제 가를 이용해서 나가 지금 F3x는 3fx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식은 1부터 3까지죠. 1부터 3까지 넣어서 그래프 계속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1 넣으면 F3은 3F1이니까 의미 없죠? F1, F3 있으니까. 2 넣으면 F6은 3F2다. 괜찮나요? X에 2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6 잡으면 얘는 3이 되겠죠? 6,3. 그 다음 X에 3 넣으면 F9는 3F3이다. 근데 F3은 0이니까 F9는 0이 될 거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죠. 얘를 계속 반복한 거기 때문에 모양 그대로 갈 거다. 괜찮나요? 왜냐면 이거 사실 점이 1, 2, 3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한 거기 때문에 얘네가 일직선이었으면 일직선 모양 그대로 갈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상 모양이 반복되는데 y값이 계속 이거에 의해 3씩 커지겠죠. 그리고 x값도 1, 3에서 3, 9. 그 다음 9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27까지 가겠죠. 왜? 3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18 있을 거고 3에서 또 9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18,9가 될 거다. 이거 괜찮나요? F6 값에 3 곱해줘야 되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F2015 가야 되니까 얘를 쭉쭉쭉 그려가겠죠. 지금 보면 범위가 나눠지는 부분이 3, 9, 27이다. 3의 끝부분이 3의 제곱수다. 괜찮아요? 그러면 3의 제곱수에서 이제 2015에 가장 가까운 거 그리셔야겠죠. 얘는 729와 2187 사이에 2015가 존재한다. 괜찮나요? 27, 81, 243, 729 2187 해서 2015가 여기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모 모양 꼴이 나올 거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자, 꼭지점만 볼게요. 2,1, 6,3, 18,9. 지금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의 뭐다? 절반이다. 그래서 얘는 729에 혹은 얘는 가장 왼쪽에 있는 x값의 값이기도 하죠. 따라서 얘는 729가 y좌표일 거다. 괜찮아요? 지금 보면 1, 3, 9, 27 해서 마찬가지로 3의 제곱수로 가니까. 즉 얘는 지금 뭐예요? 1차 함수인데 그 1차 함수 위에 F2015가 존재하겠죠. 얘는 729와 2187의 절반에 있는 애니까 1458,729고 얘는 2187,0인 점이다. 이거 위에 중점이니까. 괜찮나요? 따라서 이 1차식 구해줄 수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187이다. 여기에 x에 2015 대입하면 F2015가 170이라는 거 구해줄 수 있다. 얘는 계속 대입해서 식 찾는 것보다 그래프 그려서 개형 판단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거 나중에 식 계산하려고 하면 많이 복잡해져서 그리고 얘네는 이거 그래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거는 기울기가 지금 계속 평행하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일 거고 x절편이 2187이라 바로 찾아준 거다. 152번 x는 공집합이 아니고 f하고 g가 서로 같은 함수다. 서로 같은 함수이려면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정의역을 넣었을 때 각각의 함수값이 동일해야 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fx랑 gx가 같게 하는 x에 해 찾으시면 되는 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다. 모두 넘겨주면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 만들어줄 수 있다. 얘의 해를 찾아야 집합 x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 수상에서 했던 거 조립제법 써볼게요. 각 숫자의 합이, 각 개수의 합이 0이면 1 써둘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x-1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얘는 마3 풀 2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따라서 x-1, x-3, x 플러스 2가 0이다. f는 g가 되도록 하는 원소는 마이너스 2, 1, 3이다. 원소의 개수는 총 8개인데 x는 공집합이 아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 하나 빼주셔야 하니까 x는 총 7개 나오겠죠.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다음 함수 방정식 볼게요. 154번. 임의의 양수에 대해 fxy는 fx 더하기 y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f1은 0이죠. 자, f1은 f1 곱하기 1이죠. 따라서 얘는 f1 더하기 f1이다. f1 더하기 f1이라는 건 f의 각각 없애줄 수 있다. 따라서 f1이 얼마다? 0이다. 1번은 옳은 선지다. 괜찮나요? 그 다음 2번 f6은 f2 곱하기 3이죠. 따라서 얘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 f2 더하기 f3이다. 2번도 옳은 선지다. 3번 fx제곱은 fx 곱하기 x니까 fx 더하기 fx, 즉 2fx가 될 텐데 문제에서 2fx가 아니고 fex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틀린 선지는 3번이 된다. 4번도 똑같이 해볼게요. fx분의 1이 마이너스 fx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fx분의 1 더하기 fx가 0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x에 x, y에 x분의 1 넣으면 얘는 x분의 1 곱하기 x와 동일하다. 얘는 f1이니까 우리 1번에서 구해놨죠. f1은 0이다. fx분의 1 더하기 fx가 0 맞으니까 fx분의 1은 마이너스 fx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고2, 고3 올라가셔도 곱하기 있으면 대부분 그냥 0, 1 대입하고 그 다음 주로 역수 대입해서 문제 많이 풉니다. 이런 거는 좀 이번 내신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조금 잘 봐주세요. 마지막 5번 fx 세제곱은 fx 곱하기 x제곱이니까 fx 더하기 fx 제곱이죠. 그런데 우리 3번에서 fx제곱은 뭐하고 같다? 2fx랑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더해주면 3fx다. 5번도 옳은 선지다. 옳지 않은 건 3번밖에 없었다. 괜찮나요? 다음 155번 볼게요. 이런 함수 방정식은 정말 문제 푸는 방법이 그냥 적당한 수 대입밖에 없습니다. 다음 x-y는 fx-fy다. f0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x, y에 둘 다 0 대입해볼게요. f0-0은 f0-f0이다. f0 없어지니까 f0은 얼마나? 0이다. 기억은 옳다. 바로 나오죠. 다음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냐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fx 마이너스 y죠. 따라서 얘는 fx 빼기 f 마이너스 y다. 괜찮나요? 그런데 이 식에서 x에 0 대입하면 f 마이너스 y는 0 마이너스 fy가 되고 0은 죄송해요. f0이고 f0은 0이니까
f-y는 마이너스 fy다 라는 식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f-y는 fy랑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옳은 선지가 된다. f0이 0이기 때문에. 자, 이거 괜찮나요? 마지막 지급 볼게요. fnx라고 되어 있죠. 얘는 x를 총 n번 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우리 니은이 옳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니은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fx를 n번 더해준 것과 같겠죠. 따라서 fnx는 nfx와 동일하니까 지급도 옳은 선지가 된다.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니까 nx는 얘 x가 n번 더해져 있는 거죠. 따라서 fx가 n번 있을 테니까 nfx가 될 거다. (155까지) 괜찮나요? 저희 그 다음 157번 볼게요. 좀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최대한 그래도 토요일 있으니까 너무 빨라서 질문 있으면 꼭 해주세요. 저희 157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가 저렇게 돼 있고 n분의 1x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요. 자, fx라는 식을 줬고 fx는 x 더하기 4다. 이거 fx의 주기를 준 거죠. 주기가 4라고 준 겁니다. f1은 f5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으면 2고 2 넣으면 6이고 이때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을 거다. 같은 모양이 x는 4를 반복해서 4를 기준으로 4씩 계속 반복된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fx는 x 플러스 4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fx 함수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그러면 기울기 음수고 x의 편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삼각형 두 개 모양의 그래프가 생길 거다. 얘가 지금 주기가 4로 반복되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0부터 2까지 였으니까 4, 6, 8, 10, 12, 14, 16 쭉쭉쭉 나아가겠죠. 괜찮나요? 자, 이거 왼쪽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그런데 n분의 1x니까 저거 무슨 함수? 1차 함수예요. 그리고 0,0을 지나고 지금 이 fx 여기부터 여기를 보면 이거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죠. 얘가 y축으로 한번,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 대칭이고. 그 말은 오른쪽에서 n개 만나면 왼쪽에서 몇 개 만났나? n개 만나야 된다. 원점 대칭이니까. 근데
0,0에서 이미 하나 만나죠. 그러면 0,0 빼면 만난 x개수가 26개다. 오른쪽에서 몇 개 만난다? 그 26개 절반인 13개 만난다. 그래야 왼쪽에도 13개 만나고 원점까지 합해서 총 27개 만나겠죠. 자, 얘가 쭉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는 거죠. 0,0 빼고 세셔야 돼요. 지금 보면 4, 5, 6. 자, 여기서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만나죠. 자, 여긴 하나였는데 점차 두 개씩 만나요. 근데 이게 13개가 되려면 이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야 된다? 이 하나 만나는 거 말고 두 개 만나는 동그라미가 6개 있어야 2, 4, 6, 8, 10, 12, 13개 되겠죠. 즉 6, 10, 14, 18, 22, 26에서 내려가고 잠시만요. 그래프 좀 그리면 여기가 다 1이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서 쭉 조금씩 올라가서 가다가 언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만났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 한 칸만 더 그려보면 여기 22, 24, 26, 28, 30에선 안 만난다. 26, 28, 30에선 안 만나야 된다. 괜찮나요? 즉, 얘가 점점 올라갈 건데 만약 29 대입했을 때 1보다는 커야 여기선 안 만나겠죠. 여기서부터 1이 되는 순간 여기서 하나 만나고 1보다 작아지면 또 여기 두 칸 지날 테니까 괜찮나요? 즉 n분의 1x에 29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은 1보다 커야 합니다.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리고 25를 넣었을 때는 여기가 24고 여기가 26이니까 25를 넣었을 때는 1보다 작아야 여기서 두 개가 만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13개를 만나려면 여기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꼭지점이 25,1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삼각형의 꼭지점인 29,1보다는 위에 있어야 한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n의 범위가 25보다는 크고 29보다는 작다가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의 최소값은 26이 된다. 그래프 그려서 원점 대칭이니까 오른쪽에서 13개 만난다. 여기 이미 하나 있고 두 개니까 어디서 끝나야 된다? 26까지에서 끝나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n값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 유형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보실 거예요. 얘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셔야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저희 잠깐 마지막으로 10분 쉬고 이제 뒤에 여러 가지 함수, 합성함수 나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그러면 다시 159번부터 보겠습니다.
159번.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우선 모든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하죠. 모든 y가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얘는 x-2의 제곱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 즉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갖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다. 그런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우선 1대1 대응이라면 a는 2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 축의 오른쪽만 쓰거나 축의 왼쪽만 써야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a보다 크거나 같다. 즉 오른쪽을 쓸 거라고 했기 때문에 2보단 크거나 같다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쓸 건데 y가 0부터 커야 되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저 2차 함수의 일부분만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뭐여야 하는 거예요? a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a부터 하고 x는 a부터 y는 0부터 해서 1대1 대응이 될 테니까. 그러면 대입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이다. a-3, a-1이 0이 돼서 a는 1 또는 3인데 우리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첫 번째 a 조건 구해놨죠.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3만 가능하다. 괜찮나요? 자,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려면 축의 오른쪽만 쓰거나 축의 왼쪽만 써야 한다. x가 어떤 수보다 큰 부분을 쓴 건지 x가 어떤 상수보다 작은 부분을 쓴 건지 보시고 그때 x 범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 다음 161번 볼게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지금 보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x가 2를 기준으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3 다음과 같이 되죠. 1대1 대응이라는 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y가 몇 개여야 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2개가 나눠줬을 때 1대1 대응이면 기울기 곱이 양수여야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즉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1대1 대응이 된다. 얘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 V자가 돼서 하나의 y값이 2개의 x를 만나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2a 플러스 b가 2 플러스 3이어야 되죠. 각 2 대입했을 때 시계값이 같아야 하니까. 다르면 이런 식으로 2에서 값이 달라버리면 여기가 비어버리죠. 따라서 비는 곳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2 넣었을 때, 위아래에 2 넣었을 때 시계값은 같아야 된다. 그러면 2a 플러스 b는 5라는 식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a가 0보다 커야 하죠. 얘는 1이니까 기울기가 1. 따라서 정수 b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2a는 0보다 크다. 따라서 0보다 조금 더 큰 0보다 큰 수에 b를 더했을 때 5래요. 이때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즉 b는 5-2a인데 5-2a의 범위가 지금 5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2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는 0보다 작다. 5-2a는 5보다 작다. 따라서 b의 범위가 5보다 작다가 되고 정수 b의 최대값은 그럼 4가 된다. 괜찮나요? 사실 이거는 고2 가면 좀 더 정확하게 배우는데 고1 범위에서는 우선 둘이 같아야 안 같으면 함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구멍이 생겨버리죠. 이러면 1대1 대응 가능 불가능?
불가능. 모든 y가 x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 빈칸이 없으려면 결국 얘네 둘이 값이 같아야 한다 라고 해서 2a 플러스 b 값 구해주고 a 범위 아니까 b의 범위 찾아서 정수 b의 최대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괜찮으시면 16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문제 이제 금방 풀 수 있어야 돼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는 함수, 상수함수는 모든 x값이 단 하나의 숫자만 갖는 함수. 1대1 대응은 말 그대로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른 함수죠. 자, f2, g1, h4라고 했어요. f는 항등함수니까 2 넣으면 뭐 나와야 된다? 2 나와야 한다. 따라서 g1도 2고 h4도 2다. 괜찮나요? 그러면 gx는 fx는 항등함수니까 f1은 1이 되겠죠. f는 항등함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가져야 된다. g는 상수함수니까 3개의 x값이 단 하나의 y값을 가질 텐데 g1이 2라는 걸 알죠? 즉 모든 x값은 항상 모두 2를 함수값으로 갖는다. 마지막 h는 1대1 대응인데 h4가 2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 h1, 2 값이 어딜 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줬습니다. h1과 h2의 대수 관계를 줬다. 자, h1하고 h2는 1 또는 4만 가질 수 있다. 괜찮나요? 근데 그러면 더 작은 게 1을 갖고 더 큰 걸 2가 가져야 되니까 우리 f, g, h의 함수 모두 화살표 이어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찾으시면 되죠. f1은 1, g4는 2, h2는 4 해서 다 더해주시면 값은 7이 된다.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냥 저 x, y 집합 화살표만 이어주시면 됩니다. 164번으로 넘어갈게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대1 함수의 개수. f형은 p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냥 x값이 모두 각자 다른 y값을 가지면 되죠. 0, 1, 2에서 p, q, r, s로 가면 되는데 0이 가질 수 있는 y값은 몇 개? 0은 p, q, r, s 중에 4개 중에 하나 가면 되죠. 따라서 0은 경우의 수가 4개. 그럼 p가 하나 가져갔어요. 그럼 1은 p가 가진 하나 빼고 가져야 되죠. 1대1 함수라는 건 y값이 겹치면 안 되니까. 따라서 1이 가질 수 있는 y값은 4에서 하나 뺀 3개다. 그 다음 1도 하나 가졌다. 그럼 이제 남은 2는 4개 중에 0과 1이 가져간 2개 빼고 나머지 2개 중에 골라야 하니까 1대1 함수의 개수는 24개가 된다. 이거 괜찮나요? 그 다음 1대1 함수 중에서 이번엔 F0은 P1 만족하는 함수 개수 찾으래요. F0은 이미 정해졌죠. 자, 이제 F1은 함수 갈 수 있는 곳이 Q, R, S만 갈 수 있죠. 따라서 3개. 2는 P하고 1이 가져간 하나 빼고 가져가야 되니까 2개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1대1 함수 중에서 F0이 P인 함수는 6개다. 24개에서 6개 빼면 18이 될 거다. 함수 개수 세는 거 이거 공식 알려드렸고 외우다기보단 경우의 수로 문제 풀어주세요. 저희 165 보겠습니다. x에서 y로 갈 건데 x가 크면 y 값도 크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과 1이고 1, 2, 3, 4다. 무조건 f 마일보다 f1이 더 커야 하는 거죠. 그러면 둘은 같으면 안 되죠. 즉 함수값은 이 4개 중에 2개 가질 수 있다. 괜찮나요? 4개 중에 2개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개 뽑아서 뭐 3과 4 뽑았어요. 그러면
뽑기만 하면 가장 둘 중에 더 큰 건 누구의 함수값? 1의 함수값이 될 거고 둘 중에 더 작은 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될 거죠. 즉 그저 4개 중에 2개만 뽑아 넣으면 함수값 매칭은 자동으로 가능하다. 괜찮나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y값 중에 2개 뽑는 4C2가 돼서 총 경우의 수 6개 나온다. 이거 순열 아니고 조합인 이유는 뽑기만 하면 매칭 자동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66번 볼게요. 166번. 자, 항등함수다. A, B, C 값 구해라. 항등함수다. 그러면 이보다 작으면 1, 2부터 6까지는 3x-8. 6보다 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돼. 네.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니까 4에서 축을 갖고 뭐 4에서 축을 가지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괜찮나요? 근데 얘를 항등 함수라는 건 얘하고 y는 x의 교점이 a, b, c다. 괜찮나요? 항등 함수라는 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전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실수 전체 집합의 항등 함수는 y는 x잖아요. 따라서 fx랑 y는 x의 교점이 a, b, c다. 즉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2개 만들어지니까 그럼 좀 더 바꾸면 여기도 만들어지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x인 거고 얘가 x인 거고 얘가 x인 거죠. 그래프 잠깐 지우면 1이 x면 x값은 1이죠. 그 1은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a가 1이다 라고 하나 찾을 수 있다. 괜찮나요? 그 다음 얘도 3x-8이 x니까 2x가 8이다. x는 4다. 4는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b값은 4다라고 찾을 수 있다. 마지막 x제곱 마이너스 8에서 14가 x다 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0이다. 얘를 만족한 x값은 2하고 7이죠. 그런데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c값은 7만 가능하다. a, b, c값은 얘네 다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28이 된다. y는 x, y 교점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168번 볼게요. 자, 1대1 대응이래요. 0에 관해 함수가 나눠졌고 1차 함수 2개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까 했죠? 어떻게 된다?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3과 2-a의 곱이 양수다. 이거 양단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a 플러스 3, a-2의 곱이 음수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정수 a의 개수는 2에서 마이너스 3 빼고 둘 다 열려 있으니까 1까지 마저 빼주면 총 4개 가능하다. 1차 함수가 둘 다 감소하거나 둘 다 증가해야만 1대1 대응이 가능하다. V자가 나오면 1대1 대응 불가능하다. 저희 그 다음은 170번 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 2차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이다.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얘는 a로 묶어주면 a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죠.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n이 플러스 b다. 즉 마이너스 2를 축으로 갖고 0부터 2까지니까 제가 보라색으로 칠한 이만큼만 쓰겠다. 괜찮나요? 여기가 0, 여기가 2. 그때 x에서 y로가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함수값이 1이고 얘가 함수값이 4여야겠죠. 괜찮나요? 1부터 4까지를 모두 가져야 하는데 더 아래가 1이고 더 높은 게 4겠죠. 즉 F0이 1이고 F2가 4다.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B는 1이고 0부터 X에서 Y가 이렇게 됩니다. 4A 플러스 8A 플러스 B가 죄송해요. 얘는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러면 4A 더하기 플러스 B 8A 플러스 B가 4니까 B는 1이죠. 12A가 3이다. A는 4분의 1이다. 이때 A 더하기 B 값은 4분의 5다. 괜찮나요? 그런데 A 범위 모르니까 A가 음수일 때도 살펴보셔야겠죠. A가 음수면 반대로 마이너스 2에서 축을 갖고 0부터 2까지면 0부터 2. 이제 제가 보라색으로 칠한 다음 범위를 가질 거다. 그럼 이번에 F0이 F2보다 크니까 F0에서의 함수값이 4, F2의 함수값이 1이 되겠죠. 큰 게 가장 큰 거, 작은 게 가장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하니까. 그러면 F0 대입하면 B는 4가 되고 F2 대입하면 F2는 1이어야 하는데 4A 더하기 8A 플러스 B가 1이다. 12A가 마이너스 3이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A 더하기 B가 4분의 15다.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A가 음수일 때 4분의 15 갖는다. 저희 그 다음 174번 볼게요. 174번. x에서 x로 갈 건데 fx가 f-x다. 이거 무슨 대칭이다?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같다. 무슨 대칭이다? x에서 마이너스 x로 되는 거 이거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f-3은 F3과 같아야 되고 F0은 F0과 같으면 되죠. 자, F 함수의 개수 찾을 거예요. F-3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 몇 개? 3개 가질 수 있죠. 하나 가졌어요. 0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 개수 몇 개? 0은 3개 가질 수 있죠. 그냥 함수니까 같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 3이랑 F3의 값은 동일하죠. F-3이 하나를 골랐으면 F3은 무조건 걔를 따라가야 하죠. 즉 3한테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함수의 개수 몇 개? 9개.
합성함수 조금 남았는데 이거 오늘 최대한 하고 토요일날 이어서 할게요. 함수. 저희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단원 합성함수 177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1, 2, 3 합성함수 G.F가 정의되어야 한다. G.F가 정의가 된다는 말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얘가 이제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니까 아니에요? G의 정의역이 잠시만요. F의 치역이 G 정의역. 그러면 정의되어야 하는데 이제 X 정의역에 X가 1, 2, 3이니까 F 1, 2, 3 넣어주시면 되겠죠. F2는 A-2, F3은 A-3이다. 얘네가 다시 GX의 정의역에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이 A-3이니까 F의 치역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 1, 2, 3과 같아야 한다. 괜찮나요? 따라서 가장 작은 값끼리 가장 큰 값끼리 갚아야 되니까 A 값이 얼마다? 4다.